달콤함, 정말 죄일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는 커피, 먹는 간식. 우리는 달콤함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커피에 각설탕 하나, 점심 후 초콜릿 한 조각, 오후에 달달한 빵 한 개, 저녁 후 과일 주스 한 잔. 어느새 우리 일상은 단맛으로 가득합니다. 설탕은 해롭다고 하니 꿀로 바꿔봅니다. 꿀도 걱정되니 메이플 시럽을 씁니다. 칼로리가 신경 쓰이면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마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답일까요? 설탕만 피하면 건강해질까요? 꿀이나 시럽은 괜찮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달콤함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설탕, 꿀, 시럽, 인공 감미료까지 무엇이 정말 건강한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설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은 정말 나쁠까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이 둘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문제는 흡수 속도입니다.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당분만 남아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없고 비타민도 없고 미네랄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당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포도당을 세포로 밀어넣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혈당을 낮출 수 없어서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간이 생기고 비만이 오고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하루 첨가당 섭취량을 50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더 엄격합니다. 남성은 36g, 여성은 25g 이하로 줄이라고 말합니다. 50g이 얼마나 될까요?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이 약 40g입니다. 믹스 커피 한 봉지에 6에서 8g, 케이크 한 조각에 2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하루 권장량을 넘깁니다. 설탕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는 과잉인데 영양소는 결핍이라는 점입니다. 칼로리만 높고 몸에 필요한 영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빈 칼로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혈당 급등이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알츠하이머 발병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설탕은 단순히 살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설탕 대신 꿀이나 시럽을 쓰면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꿀은 천연이니까 괜찮겠지. 메이플 시럽은 나무에서 나온 거니까 몸에 좋겠지. 아가베 시럽은 건강식품점에서 파니까 안전하겠지.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꿀, 메이플 시럽, 아가베 시럽은 모두 자연에서 왔지만 결국 첨가당입니다. 우리 몸은 당의 출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설탕이든 꿀이든 몸속에 들어가면 결국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의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과 속당과 초콜릿바 속당은 분자, 구조가 똑같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식이섬유의 유무입니다. 사과를 통째로 먹으면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옵니다.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초콜릿바는 순수한 당만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없으니 흡수가 빠르고 혈당이 급등합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에는 소량의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꿀의 80%는 당분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주성분입니다. 꿀 한 스푼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17g입니다. 설탕 한 스푼의 당분은 약 12g입니다. 오히려 꿀이 더 많습니다. 물론 꿀에 항산화 성분이 있으니 설탕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꿀을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메이플 시럽은 어떨까요? 메이플 시럽에도 망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성분은 당분입니다. 흡수되면 결국 혈당을 올립니다. 아가베 시럽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가베 시럽은 과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과당을 과다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지방간이 생깁니다.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꿀은 설탕보다 나을 수는 있어도 좋은 당은 없습니다. 천연 감미료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등하고 간에 지방이 쌓이며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천연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그렇다면 칼로리가 없는 인공 감미료는 어떨까요? 제로 칼로리 음료, 다이어트 콜라, 이런 제품들이 답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인공 감미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같은 화학 합성 감미료가 있고 스테비아나 몽크 프루트 같은 식물성 감미료도 있습니다. 먼저 화학 합성 감미료부터 보겠습니다.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고 설탕보다 수백 배 단맛이 강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이 우려스러운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구성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장내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물질이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스테비아나 몽크프루트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입니다. 화학 합성 감미료보다는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전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를 계속 먹으면 단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설탕의 단맛에 익숙해진 사람은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밋밋하게 느낍니다. 인공 감미료의 강한 단맛에 익숙해지면 설탕조차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단맛 중독은 해결되지 않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설탕을 피한다고 인공 감미료로 대체하는 건 덜 해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맛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단맛을 끊는 게 아니라 자연식품 안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단맛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맛은 에너지를 의미하니까요. 자연 상태에서 단맛이 나는 음식은 대부분 안전하고 영양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제된 당, 첨가당입니다.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당 덩어리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자연식품 속의 단맛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일을 드세요. 사과, 배, 귤, 딸기. 과일에는 당분이 있지만 식이섬유도 함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고구마나 단호박도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주스로 마시지 말고 통째로 드세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됩니다.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이 급등합니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으면 천천히 씹으면서 먹게 되고 포만감도 생깁니다. 하지만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 3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는 거의 없습니다. 꿀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꿀은 첨가가 아니라 향신료처럼 소량만 사용하세요. 하루 1스푼에서 2티스푼 이하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꿀을 살짝 뿌리거나 차에 조금 넣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꿀을 듬뿍 넣어서 달게 먹는 건 설탕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초콜릿이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세요. 밀크 초콜릿은 설탕이 너무 많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쓴맛이 강해서 많이 먹기 어렵고 카카오의 항산화 성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단맛이 당기는 순간 과일 한 조각이나 따뜻한 고구마 한 입으로 대체해 보세요. 처음엔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충분히 달게 느껴집니다. 당을 줄이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첫째,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혈당이 급등락을 반복하면 몸이 피곤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둘째, 염증이 감소합니다. 설탕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당을 줄이면 만성 염증이 줄고 관절통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개선됩니다. 셋째, 체중이 감소합니다. 당을 줄이면 인슐린 분비가 줄고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줄어듭니다. 넷째, 피부가 좋아집니다. 설탕은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당을 줄이면 피부 탄력이 개선되고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미각이 회복됩니다. 강한 단맛에 익숙해진 혀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채소의 단맛, 과일의 신선한 맛,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단맛을 덜 찾게 되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초콜릿 한 개로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과일 한 조각으로 충분해집니다. 당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설탕을 무조건 나쁘다고 금기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특별한 날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것까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일상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에 설탕 2스푼 넣는 습관, 오후마다 찾는 단 간식, 저녁 후 먹는 디저트. 이런 일상적인 당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커피에 설탕 넣지 않기, 간식을 과일로 바꾸기, 주스 대신 물 마시기. 일주일 후면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 후면 입맛이 변하며, 석 달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당을 줄이면 삶의 달콤함이 진짜로 찾아옵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안정된 기분. 이것이 진짜 달콤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 여정을 이어가요. 감사합니다.